자, 12신살의 현대적 적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12신살 정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보다는, 이영무 박사님의 그 석사학위 논문, 12신살 이용교에 관한 석사 논문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 12신살이 현대적으로 사주 명리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가, 또는 해석에 있어서 달라질 부분이 없나, 뭐 그런 거를 타산지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이 논문을 쓰신 분이 어떤 입장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됐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뭐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인용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씩 볼게요. 자, 현대 명리학의 역사가 100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신살은 자평술 이전에 존재하였고 곱법 명리학에서도 이미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오래된 거죠, 지금. 이 12신살이 이 신살 이론이 자평은 뭐죠? 곱법하고 이건 뭐죠? 신법이죠, 신법. 자, 신법하고 곱법 가장 그 차이가 뭐죠? 자, 당나라 이어증 명서에 보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는 현재 일간을 갖고 보는 거죠.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게 뭐죠? 신법이에요. 서자평 이후에 신법이에요. 자, 고법은 뭐냐면 요걸 갖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농명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녹, 명, 그 다음에 여기에 사주일주인 신, 자기 이 농명신으로 보는 거 이거를 고법 명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연주를 중심으로 본 게 고법이고 특히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게 신법, 자평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큰 역사가 이렇게 크게 고법과 신법으로 나눠지는 와중에 신살은 이 고법에도 있었고 신법에도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12신살에 대하여 대부분의 도서들은 참조만 하라. 저도 적천서 보면 신살 무시하죠. 신살 버려라.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는 연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지를 참조하라는 식이다. 이거는 앞에서 자, 좀 헷갈렸던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대 명리학에서는 뭐냐면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 일간을. 그쵸? 그런데 이 신살만큼은 옛날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특히 연지 있잖아요. 이걸 갖고 보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신사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역사가 그러하니까. 옛날에 이 신사를 보게 됐을 때가 고법 시대도 존재했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중심이 이거였어요. 연간과 연지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연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신사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운성이 일간과 각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거라면 이 12신살 이론은 이 지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지 간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연지를 중심으로 봤어요. 옛날에 고법 시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고 신법 때는 뭐예요? 일간이기 때문에 일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봤을 때 설명했을 때도 연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태반이었고 일지는 필요한 경우에 봤었죠. 그러니까 기준을 이 연주를 할 거냐 일주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연주를 위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다? 일지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는 소리냐였을 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기존의 신살 이론이 연지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면 이 연지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이론과 여기에 어떤 신살의 도입이 필요했던 신살에 관해서 해석했던 부분이 일지로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게 어느 게 더 정확하냐라고 하는 게 검증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를 일지, 연지 어느 걸 할 거냐 했을 때 그거를 단순하게 현대에서 연간에서 일간으로 왔으니까 일지로 받게 된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어느 게 더 정확도가 있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살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부분이 연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동이 이 국법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연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와서 이거를 일지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더 이제 경험도 필요하고 검토도 해봐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실관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11신살의 일반적인 개념만을 열거했을 뿐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설명은 전무하다. 그러니까 참조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해결책이 없는 게 신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론으로 어떻게 정립을 할 거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만 하라라고 하는 거고 이게 쪽집게처럼 근데 이게 100% 맞냐. 이론화 시키면 이게 100%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는 아니도 대부분은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 신살로 했을 때 맞출 때는 기가 막히게 맞춘데 기가 막히게 막히는 게 뭐예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화에 오류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신살에 관한 적용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히 예외적으로만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신살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현대 명리학에서 12신살을 연지 또는 일지와 비교하여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각주구검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 갑자기 각주구검이 나왔죠? 각주구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가 이렇게 망망대 바다가 떠 있어요. 배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칼을 여기서 빠뜨렸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이 자리다고 표시를 해요. 근데 배가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리 와 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위치가 바뀌잖아요. 각주구검 뜻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지로 할 거냐 일지로 하냐 해답을 찾는 것은 이게 아직은 불확실하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것은 고법 명리학과 현대 명리학이 사주를 해석하는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신살 태동 역사가 이미 고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지로 중심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적으로 일지로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해죠. 자, 고법 명리학은 연주의 3원이 모두 존재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농명신. 당연히 연지를 위주로 하여 12신사를 대입하여 감명하였을 것이다. 현대 명리학에서는 사주 일간이 당사자이며 연월 일시의 간지는 당사자와 관련된 육친이다. 그렇죠? 특히 현대 명리학에서 12신살은 인원이 연월 일시 모든 지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월 일시 모든 지지를 해당 12신살과 비교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아, 제가 앞에서 이 사주 명리를 이영무 박사님의 뭐죠? 이게 적천수를 가지고 할 때 연월일시 다 갖고 있죠, 이거를. 저는 연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적용했는데 이 이유가 있었네요. 가끔 아까 보면 시지에 있는 가지고 6회를 뭐죠? 12산을 만들어내고 또 월줄 갖고도 만들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 4개의 지지 전부 연월 일시의 모든 지지를 갖고 12신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일 연월 일시 지지 중에 연지뿐만 아니라 일지의 겁살이라고 하면 월지의 육신성에게는 겁살이 되며 연월 일시 중 일지의 제살이라고 하면 일지의 육신성에게는 제살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월 일시인데 만약에 요게 겁살이다. 그러면 이게 겁살이 뭐냐면 육친으로 봤을 때 이 월지에 해당되는 육친이 뭐냐 무슨 예컨대 뭐 육친이 뭐냐 편제냐 인성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게 육친이 그에 해당되는 살의 작용을 받는다 이야기죠. 또한 겁살론이라 항상 흉살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길하다고 하는 장성살이라 하여도 항상 기신으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각 신사를 맞이하는 지지의 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뭐죠? 성격이 됐느냐, 격이 됐느냐, 또는 격국이 됐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희용신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흉하다고 해서 반드시 흉하다고만 볼 수 없고 기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길신으로만 볼 수 없다. 이것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 뭐죠? 사길신 이야기 있었죠? 사흉신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사길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항상 기랑만 건 아니고 사흉신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만 아니다. 뭐에 달려있다? 이 격국의 성립 여부 또는 용신의 희용신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앞에서도. 특정 지지가 얼마나 위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사길신, 나오네요. 사길신이라 하여 무조건 길하고 사흉신이라 하여
무조건 흉하지 않는 이치와 동일한 것이다. 앞에서 제가 다 이거 앞에 부분에서 다 강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같은 논지고요. 저와 좀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의 생왕묘. 생왕묘면은 생지살이고 왕은 장성살이고 묘지는 화개살이죠. 그렇죠? 12신살의 생왕묘, 지살, 장성, 화개살이죠? 이거 다 외우시죠? 생지살, 왕장성, 묘화개. 그 다음에 지지의 삼합 이론에서 유래함으로 12운성과 12신살 중 어느 한 이론을 부인하게 된다면 두 이론을 모두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대 명리학의 관점에서 12신살은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2신살을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부정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부정만 하지 말는 게 무조건 긍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무조건 긍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거를 이론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고 이게 맞으면 채용하고 안 맞으면 버리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버릴 거 버리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저기 박사님께서 제 밴드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거를 김홍수 그러니까 담은 김성수 선생님인데 김성수 박사님께서 신사를 무조건 버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무조건 버릴 건 아니고 일단은 저 입장에서는 이 버리기 전에 알지도 못하면서 버린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론을 공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소화를 해보고 이게 공부하는 이제 초학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를 해서 일단은 버리더라도 알고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이론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고법 명리학에서 11신살의 작용을 연지와 비교하던 것을 이미 천년이 지난 현대 명리학에서조차 연지만을 위주로 하여 신살을 비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명에서조차 적정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모든 사주는 4개의 천간과 4개의 지지가 있으므로 해가 바뀌면 항상 새로운 4종류의 12신살을 접하게 된다. 그렇죠? 각각 4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연지, 월지, 일지 다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농명신 이야기 나왔죠? 신은 나부보행. 자, 물론 대운까지 신사를 적용하다면 그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다른 변화도 일어나 신살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요건 좀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분 이야기는 신사를 연지, 월지, 일지, 시지 4개를 다 하고 여기에 대운에 오는 2개, 대운에 오는 지지 있죠? 유년도운 있죠? 이걸 각각 다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신살 천국이 될 거예요. 신살 천국.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신살에 그렇죠. 신살의 사용에 대해서 너무 무한 확대하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거를 무한 확대보다는 어떤 기준을 하나는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선에서 저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견제하고 가겠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무한 확대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번씩 대입을 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신살이 너무 많아지죠. 신살 천국이 될 거예요 아마. 4개 지지를 갖고 다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건 좀 무한 확대는 좀 보류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지금 이분은 가급적이면 다 해보자는 거죠. 삼합이란 3개의 지지가 도모하여 삼합 대표 오행의 기세가 생하고 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동일한 삼합의 대표 오행을 이루는 지지가 되더라도 때로는 희귀의 작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2신살의 어원적 의미에 고착되어 겁살은 빼앗기거나 겁탈당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인성이라야 항상 길한 것은 아니고 관살이라야 항상 흉한 것이 아니듯이 도화는 이 도자가 아까 제가 잘못 썼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건 도망도자죠. 도망도자. 이거는 복숭아도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도화는 미색을 띠고 주목을 받는다거나 영만은 항상 돌아다니거나 분주하다는 의미만도 아닌 것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데 그럼 또 이게 또 너무 융통성 있게 해버리면 이연령 비연령이 되기 쉬워요. 이게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냥 그래도 이론은 이론하려면 딱 고정되어 있는 이론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돼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돼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연령, 비연령 돼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이론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이론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겁살이 육친의 인성에게 작용을 한다면 인성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사람에게 겁살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자 인성이 만약에 어머니다. 어머니가 겁살에 들어왔다면 어머니에게 겁살 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장성살이 육친의 재성에 작용을 한다면 재성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사람에게 장성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재성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거는 이제 재성을 우리가 제물로 보는 거고 사람은 우리가 육친으로 보는 거죠. 재성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 아버지가 뭐죠? 편지에 해당되죠. 그럼 아버지에게 무슨 이런 장성상에 관한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지지나 신살의 희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연월일시 어느 지지에 해당 신살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은 자명하다. 그러겠죠. 현재 이론 보면 그래요. 지지나 신살의 희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 희귀 여부에 따라서 격국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연월일시 어느 지지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역시 달라지겠죠. 자, 연은 뭐예요? 근이죠. 근, 묘, 화실. 아까 썼죠? 근, 묘, 화, 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가 다음 또 나이 인생에서 나이대 사이클을 의미하잖아요. 그 연월일시가.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현대 명리학의 격국 이론과 생극제와 이론에 충실하다 보면 자, 이건 현대 명리학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오행의 생극제화와 격국의 성립 여부, 희용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풀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12신살은 가급적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견해고 고법에 그러니까 옛날 고세에도 대부분 신살 이론을 적용하지 말라. 이거는 속세를 현혹시키는 학설이니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12신살은 이미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결국 뭐냐면 이분은 뭐냐면 격국 이론이라든가 생극제화에 관한 이론에 충실해서 사주를 푼 것과 이것과 12신사를 대입해서 푼 것이 대동소이할 수 있는 결과가 많다. 그래서 앞에서 이 적천수에서 나왔던 사주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거를 12운성, 12신살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용해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동소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격국이론과 생극제화라고 하는 오행의 그 기본 아주 음양 오행을 가지고 푸는 방법과 신비신살로 푸는 방법이 비슷하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적용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설하고가 왜 신사를 단지 용어로만 삼았을 뿐 그 용어가 나타내는 의미와 무관하다고 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인데 약간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은 그건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사주에 제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거를 명리학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명리학. 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론화. 지금 보면은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구전되는 거죠. 어떤 비법이. 비법이라고 해서 구전되는데 그것이 후세 남기지 않고 사람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공부를 하는데 해도 끝이 없어요. 학문이 체계화가 안 되죠. 자,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면 이론화해야 되고요. 학문 이론화해야 되고 뭐가 돼요? 이게 체계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문을 하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공부를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비슷한 결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뭔가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보는 관법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들으면 썩깃,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썩깃.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옛날 우리가 동양학과 입학했을 때 그랬어요. 제가 10년 전에 입학했을 때 동양학 공무원이라고 아파트 한 채를 팔았대요. 아파트 한 채 값을 날렸대요. 그럼 미친 짓 아닙니까? 저는 동양학과가 없었으면 이 동양학 공부를 시작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론화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한정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한자도 뭐 공부하지 말라는데 그럼 미친 소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 서적이 다 옛날 고서인데 어떻게 한자를 모르고
그럼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내 생각대로 당신한테 내 생각을 알려줄 테니까 책은 다 무시하고 내 생각만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내 수강료만 챙기는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최대로 이 명리학과가 생겨나서 혜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수석 졸업했기 때문에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학비도 안 냈어요, 실은.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어떤 개인적으로 사사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벌고 싶지도 않아요. 사사 받는 이유는 뭐냐면 수법을 높여가지고 적중도를 높여서 뭔가 돈을 벌자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항문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옛날 책, 우리가 예컨대 고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현대적인 현대 명리학의 이론을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현대 명리학의 이론을 해서 이걸 새로운 이론을 가능하게 하면 태동하게 하고 이거를 접목시켜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배포를 한다. 제가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책을 많이 써서 인쇄를 많이 받아보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혜택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만들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정신문화를 가지고 제가 또 나름대로 이것을 정립하고 제가 순수하게 이론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다른 분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훌륭한 업적들을 제가 다시 재편집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나중에 뭔가 일가견을 이뤘다 할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뭔가를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기존의 선대들, 이거 보면 천년이 넘었다고 하잖아. 이 천년 넘은 이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정신문화를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하게 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강의도 무료로 좀 다 하는 거예요. 이 강의도 뭐 어떤 분들은 파시더라고요. 몇백만 원씩 파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은 현재는 없어요. 다 무료로 저는 배포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냐는 별개 문제죠. 지금은 영향력이 별로 없겠죠. 나중에 아마 있을지 않을까. 제가 중국 고전들 뭐 다 원전 강독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가면 명리학 끝나면 풍수,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주역.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알아서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일반 정규 학교에서 학문하는 방법을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봉사한다는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명리학을 이론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를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어나시켰으면 좋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아부테산 전집이 있잖아요. 일본 아부테산 전집이 뭐냐면 일본의 그 종군기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 와서 8톤 트럭으로 차를 한 차를 실어갔대요. 이 동양학 관련. 그래서 그거를 쫙 정리를 했잖아요. 저도 이 아부테산 전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제 기회 되면 이제 옛날 그제 은사님께서 그냥 그렇게 한 것처럼 그쪽 관련돼서 논문을 박사논문을 써봤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서 다시 한 1, 2, 3년 바짝 공부하다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서서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 학위도 별로 욕심내지 않고 저는 이미 박사학위 하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제 학습 진도에 맞춰서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찍어드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순수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행설수설 좀 많이 사설을 늘어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건 대동소이하고 저는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분은 신살이론을 확대 적용하자는 거고 저는 무한 확대 적용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연월 일시 모든 걸로 가지고 이거를 신살이론을 적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썩 명쾌한 것 같지는 않아요. 12신사라고 하는 것도 12운성의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같은 연장선상이잖아요. 오히려 격국론이라든가 용신론, 그 다음에 오행의 생극제와 이런 걸로 하되, 신살은 보충적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사를 확대 이론 적용하자. 그 다음에 연월인시 모두 적용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적용 범위를 좀 좁혀서 명쾌하게 만들자라가 그게 연지가 됐든 월지가 됐든 일지가 됐든 시지가 됐든 어떤 한 기준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공부가 되신 분은 상관없어요. 충분히 공부 이미 다 오행의 생격제라든가 격국론, 용신론 다 공부해가지고 마지막에 신살도 다 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새롭게 팍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 저같이 초학자들은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 무한정 계속 이미 신살 이론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지금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없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봤잖아요. 이게 정말 맞아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명리학 학계에서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론화. 첫 번째가 이론화가 필요해요. 이론화가 되어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단권화 만들겠다는 게 그거예요. 이론화를 시키는 초석이 되겠다. 단초가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논의되는 이론들을 다 하나의 책에 정리해서 녹아내서 그거를 채택할 건 채택하고 버릴 건 버리자.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로 만들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토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에 개인적으로 사사 받으신 분들한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답이 없어요. 답이 끝이 없어요. 학문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체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수강료 내가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고시 공부하듯이 딱 단권화된 책이 한 권 딱 있다. 그 책을 자기가 수없이 수십 번 공부하다 보면 물리가 터득돼서 자기 나름대로 딱 뭔가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사를 받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수수다 보니까 모든 거를 공개를 안 해요. 암암리에 일부만 공개하고 일부는 또 자기 비법이라고 감춰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 박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책을 안 남긴 게 물론 간명진 남겼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술수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꿰쓸 뿐 술수학이라고 하는 발전에는 크게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석영 선생님의 사주적경이라든가 이런 책을 남기신 분들을 우리가 더 존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신 그 선학자들 이분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런 일원화를 시켜서 우리가 사주 공부한 사람들이 미궁에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어떤 길을 딱딱딱딱 가다 보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모든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뭐 이게 술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일어날 수는 없어요. 약간 이제 신통력이 있으려면은 모든 일어나 된다면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플러스 알파는 뭐죠? 여러분들이 기술연을 하던 신내림을 받던 약간 영험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신통방통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은 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 이론은 같아야 된다. 근데 기본 이론부터 사람들을 미궁에 빠지게 해가지고 현혹시켜서 자꾸 엉뚱한 길을 돌게 하고 바로 가면 될 길을 돌아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요즘은 이제 무속인들도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 자료를 요청하신 분도 있고 제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어요. 나름 유명하신 분들하고 매스컴에 검색해 보니까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신 분인데 명리학을 무속인도 공부를 해요. 저도 실제로 무속인 한 사람에게 한 두 달 강의 개인적으로 가르쳐 준 적도 있고요. 아주 옛날 초창기 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거를 좀 우리가 우리의 공동의 정신문화 놀이터잖아요. 공부의 놀이터 또는 우리의 공동의 생계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나름대로 좀 체계화시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분의 주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 말고도 이제 보니까 훌륭하신 분 많아요.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 사명의식도 갖고 계신 분도 많고 그런데
이걸 이제 너무 개인 수수에 국한시켜 가지고 공개를 안 하고 개인 비법으로만 끝내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해서 우리 정신문화를 사주 명리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동양 수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이거를 잘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도 거기에 한 꼭지 정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순수하게 많은 성취를 내주시고 많이 좀 이 성과물을 내주시면은 저희 같은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 선학자님들의 그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이거 뭐 제가 새롭게 만들려는 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기존에 있던 이론을 제 나름대로 그냥 고전 같으면 해석을 좀 가미했을 뿐이지 제가 크게 기여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을 널려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적 자산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그거를 길이 보이게끔 이론화하는데 제 역할을 거기에 쏟겠다라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